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 이야기 준영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들. 좀 헷갈렸죠. 네.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건우 아빠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님들. 뭐 저 토론회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또 사참이 끝난 다음에 좀 바빴죠, 나름. 자, 연구원님들 오늘은 긴급 점검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별별 유튜브 TV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거나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나 유관 단체들의 잘못된 움직임이 포착돼 있을 때 또는 알게 됐을 때 긴급 점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소장님, 자 오늘 그 긴급 점검 오늘 그 시간이 제목이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한국 상급. 네. 이런 제목으로 긴급 점검을 지금 구성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지난 10월 4일 KBS 탐사보도팀에서 단독 보도를 냈는데 이 기사가 참 기가 막힌 기사예요. 그래서 양혜빈 기자님의 탐사 단독 보도죠. 이게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그다음에 공개 채용과 김영란법이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공개 채용과 김영란법이 걸림돌. 예. 그런데 이게 공개 채용하고 네.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이게 걸림돌이라고 해놓고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뭐 돌아간다 이런 식의 그 기사를 써놨는데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어떤 내용일지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연구원님들께도 도대체 이 한국 선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것도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국 선급은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선급 기술 단체, 즉 그 한국 선급은 정부를 대신해서 선박들을 검사하고 승인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정부를 대신해서요? 그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 부실 검사 그리고 이제 부당 승인, 뭐 이른바 해피아 문제, 참 이거 문제가 많은 건데 굉장히 크고 이런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드러났던 그런 그 조직? 그 맞죠? 네,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 부실 검사, 부당 승인 등으로 관련자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해수부 해피아이 낙하산 관행, 그다음에 선급 간부들의 해수부와의 유착 관계로 인한 비리 등 뿌리 깊은 문제점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 공공성을 그 강조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전보다 좀 더 어떤 투명한 운영이 가능해진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맞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군요. 맞아요. 예,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제 한국선급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 즉 공직 유관 단체로 지정됐습니다. 공직 유관 단체. 예, 이제 공직자 윤리법이 적용 대상되는 거죠. 예, 공직자 윤리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그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수준의 청렴도와 채용 투명성을 요구받게 됐고 국회 국정감사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뭐 당연한 조치고 합당한 조치인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사조직으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그 오늘 이 긴급 점검으로 이 방송을 편성한 이유가 이 공직 유관 단체로 지정된 한국 선급이 세월호 참사의 이전과 는 다른 어떤 그 올바른 길,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정부에서 그렇게 바꿔놨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요? 이제 좀 들어보시면 알 건데 기가 막힙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연구원님들이나 처장님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부는 어느 때나 무능했고요.
공무원들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별이 된 우리 아이들에게 얼굴 들기가 민망할 정도의 일을 지금 한국 상급이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세월호 참사 이전에 한국 상급이 벌였던 작태에 대해서는 뭐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 상급의 그 한심한 작태가 KBS 탐사보도 팀의 취재 딱 걸렸거든요. 그 취재 결과를 그 연구원님들하고 같이 좀 공유하고 소개드리려고 오늘 이 편성을 잡은 거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 그렇죠. 예. 이제 한국상급은 지금 공직유관단체 지정 철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재판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걸.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상급이 공직유관단체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건 꽤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에요. 이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뭐 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아름아름 했었는데 네. 공식적으로 한 거는 한국상급은 정부의 관리부처인 해수부에 꾸준히 이제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 KBS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2020년 상반기부터 올해까지 모두 4차례. 저도 같은 내용이 확인되더군요. 네.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한국상급은 급기야 지난해 말에 대형 로펌하고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한 거예요. 대형 로펌 어딘지 궁금하네요. 뭐 다들 딱 떠오르시는 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 한국상급이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꽤나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뭐 백투더 뭐 해피하시죠? 뭐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소장님, 한국상급이 이 공직유관단체 그 지정철회 요구 예.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요, 진짜.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한국상급이 그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철회를 요구하는 주장이 무엇인지 또 그 주장이 타당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공개 채용만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뽑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공개 채용만으로 네. 우수한 인재를 뽑기가 어렵다. 근데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채용 공정성 논란은 여전하거든요. 한국상급이. 공직유관단체에서 빼달라면서 한국상급이 내세우는 가장 큰 주장 중 하나는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공개 채용이 원칙이 되면서 우수 인재 채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직유관단체에서 벗어나야 우수 인재를 뽑는 유연한 채용 절차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유죠. 잠시만. 말이야 답이야. 그게 무슨 이유예요? 아니 그러면 공직유관단체가 아니어야지만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인가요? 이 진짜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인데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 우수한 인재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뭐 대놓고 싸우자는 거예요. 한국상급은 물론 우수한 인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인재들도 있겠지만 방대한 조직이니까요. 네. 공무원 자체가. 뭐 이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우선 한국상급이 어떻게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한국상급이 올해 공개 채용 선발 과정을 살펴봤어요. 21개 분야에 34명을 뽑았는데 이 중 신입은 6명 뿐이고요. 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도 대부분 경력직 또는 해당 분야 전문 자격증이나 관련 경력 등 매우 촘촘한 자격 요건을 요구해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이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그 정부를 대신해서 그 검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관인데 승인 내줘야 되니까. 승인 내주는 그런 기관인데 해당 분야의 그 전문 자격증 네네. 그리고 그 관련된 경력, 그 해당 분야의 관련 네. 경력이죠. 이런 걸 가지고 매우 촘촘하게 네네. 그렇게 요 자격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신입 사원이 들어가는데 뭐 조금 어려운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해양 관련 전문 분야가 이 워낙 이 경력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신입이 들어가기 좀 쉽게 문호를 좀 넓혀 달라라든지 음. 이런 거면 이런 요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경력 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요구 조건인데 네. 지금 한국 상급이 채용 관련 문제가 그렇다면 사라졌냐? 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공직 유관단체 지정 이후에도 한국 상급은 채용 관련된 문제가 끊이질 않았어요. 채용 비리가 있었던 예, 거죠? 그렇죠. 2015년엔 자 문성혁 전 해수부 장관의 아들이 공채에 합격했어요. 많이 뵀던 분인데. 네. 이게 낮은 학점과 만료된 토익 점수 그리고 분량을 채우지 못한 자소서 등으로 합격한 것이 알려져서 2019년도에 이제 장관 그 국회 청문회가 있잖아요. 네. 이 청문회에서 뒤늦게 논란이 됐었죠. 뭐 한국 상급은 문 전 장관의 아들이 영어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합격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영어 면접 비중은 전년 대비 2배나 향상된 그 점수로 조정됐거든요. 뭐 이건 뭐 딱 해놓은 거죠 뭐. 짜맞추기 예. 뭐 2015년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한 이영철 사업본부장은 문 전 장관의 대학 동기고 네. 문 전 장관의 장관 재임 시절 사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위 좋고 매부 예, 좋고. 2015년이죠. 공개 채용에서 서류에서 합격한 11명이 불합격 처리된 사실도 2019년 감사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급은 네. 감사 이후 채용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서야 서류 전형을 면제해 주겠다고 이들 11명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이게 지금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얘기하는 공정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건 당시 서류 불합격 처리된 지원자들은 무려 6년, 와, 6년. 6년이나 자신들이 실제로 서류 합격자였는지도 모르고 합격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연락 받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건 공정과 상식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지금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막 열이 올라오는데 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던 그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이런 그 공직 유가단체 지정 이후에 이런 그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게 이런 자문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예. 지난해 공채에서도 채용에 관련된 잡음이 있었어요. 지난해면은 2021년 21년.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뭐 지원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서 한 사람이 자신은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면접에만 응시하면 합격된다고 밝혔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한국 상급은 채용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처리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한다. 이걸 강조했는데 홈페이지 공개적으로 채용 투명성을 해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는 공개 채용 때문에 인재를 못 뽑겠다고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채용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건 뭐냐면요. 특별 채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특별 채용 특채. 예, 특채가. 이게 한국 상급 내부에선 과거에 이른바 낙하산 채용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재현될까봐 우리의 목소리가 되게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당연한 거네요, 그건. 그러니까 뭐 이거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한국 상급 관계자 말이 흥분해서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뭐 A 씨라고 할게요. 예전부터 채용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거 잘 알고 있다. 현재도 해수부 낙하산이라는 분들이 아직 근무하고 있는 이 조직에 이게 없어지면 결국 특별 채용으로 낙하산 인사, 보훈 인사 하고 싶은 거 이거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요. 야 이게 유관자한테 지정 처리를 요구해달라는 요구가 결국 낙하산 인사하고 보훈 인사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공직 유관단체에서 빼달라. 욕 나오는 인간들이에요. 참 점잖은 입에서 내가 욕은 못하겠고 참 한숨만 나옵니다. 참 뭐 대통령도 이 새끼 저 새끼 하던데 나도 이 새끼 저 새끼 찾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 전문 그 프로그램으로
그 음성을 걸러내는 프로그램으로 한 걸 보니까 이 새끼가 아니고 개새끼라고 했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거 지금 유튜브에 그거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잠깐 딴 데로 네. 빠진 것 같은데 딴 데는 아니었고요. 아니 뭐 참, 욕은 저도 나오는데 네, 쉽게는 못할 것 같고 네, 또 욕을 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공직 유관단체 철회 요구가 아니 정말 이게 어이없는 이런 얘기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한국 성급이 그 유명한 그 저기 봐 그 변호인 로스쿨? 로스쿨이라 그러네? 네. 로스쿨이 아니죠. 뭐요? 로펌? 로펌. 로펌. 죄송합니다. 어. 대형 로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음. 선임하면서까지 지금 소송을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그 소송 그 비용도 엄청날 것 그 같은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이 소송을 들어갔다? 이게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할 일인가요? 제 상식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설마 이거 하나겠어요? 그렇죠. 네. 해피아가 어디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해피야. 8년 넘게 노력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꿔보자 노력하면서 잡아놓고 감사 요청하고 규제해도 해피아의 본성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게 있어요. 참. 아이고 이건 이 해피아의 기본이 낙하산, 그다음에 보훈인사,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돈 문제인데 더 큰 거는 당연히 돈 문제겠네. 그죠? 돈 문제 맞죠? 김빼기 있기 없기. 없기. 맞습니다. 돈입니다. 아주 치사한 이유입니다.